여기다 이제 이런저런 걸 써볼 겁니다. 알겠죠? 이런저런 걸 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침에 요것만 가져갈 겁니다. 알겠죠? 이것만 가져갈 겁니다. 별거 아니야. 아침에 그럼 뭐 가져가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챙겨가게? 짐 바리바리 싸두고? 거기다가 시험 전이라고 써봐. 시험 전이야. 시험 전이라고 써보세요. 왼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써볼게. 시험 전이라고 쓰시고. 자, 갑니다. 시험 전 여러분이 국어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요 종이 한 장하고 요 종이 한 장하고 요 종이 한 장하고 두 개 더 챙겨가시면 돼. 비문학 한두 지문. 시험 전에 반드시 챙겨야 될 거 비문학 하나에서 두 지문. 주로 뭐가 좋냐 하면 기출문제가 좋아요. 기출문제가 좋아. 근데 여기서 무작정 어려운 거 말고 멘탈 쓰러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읽은 걸 중에서 기출문제 중에 좀 감명 깊었던 거. 이렇게 막 풀다가 막 눈물 흘리고 막 있잖아. 씨발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러면서 눈물 흘렸던 거. 눈물 흘렸던 거. 그런 거.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예를 들면 가능세계 이런 거 가져가면 이게 모든 게 가능해져요. 알겠죠? 모든 게 가능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 말고 읽었던 것 중에 논리적으로 내가 생각에 참 잘 쓰여진 글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를 가져가는 거야. 하나에 두 개를 그냥 쭉 찢어가지고. 그냥 기출문제 어제 버릴 거잖아. 그냥 쭉 찢어서 가져가라고. 어제 버릴 거 아니야? 또 볼 거야? 아니죠. 그냥 찢어가라고. 그냥 찢어가라고. 한 장 찢어가세요. 아니면 기출문제집이 내가 따로 없다는 친구들은 굳이 돈 주고 복사를 하지 말고 수능 특강에 있는 것도 괜찮아. 수능 완성에 있는 것도 괜찮고 그냥 아무거나 한두 지문.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글밥 많은 거. 글밥이 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좀 이게 문제는 필요가 없어. 지문만 있으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지문만 있는 거야. 문제는 필요 없어. 문제 풀 거 아닙니다. 알겠죠? 괜히 틀려놓으면 약간 미래 암시 같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 풀지 말고 지문만 가져가라고. 지문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문만 가져가서 이건 어디서 읽냐면 얘는 차 안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차 안에서 읽으면 안 돼. 차 안에서 읽으란 거 아니야. 이게 차에서 읽으면요. 잘 봐라. 지금 이렇게 있어. 얘를 차에서 읽잖아. 그러면 이게 눈이 고정된 채로 가잖아. 근데 내 몸은 흔들려. 차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동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내 몸이 흔들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몸이 고정되어 있는데 눈을 굴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 눈이 겁나 피로해집니다. 알겠죠? 눈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이렇게 글자 많은 걸 읽으면 멀미의 문제가 아니라 눈 피로의 문제야. 그래서 80분 집중을 못해. 이해가 됐어? 집중을 못한다고. 생각해봐. 눈은 고정돼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몸이.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도는 거랑 똑같다니까? 겁나 피곤해져요. 그래서 차 안에서는 글밥 많은 거 읽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로 가잖아. 이렇게 차로 갈 때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이 비문학은 반드시 고사장에 가서 고사장에 도착한 다음 어차피 고사장을 전날 미리 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니까 우리는 미리 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니까 그날 가되 그날 아침에 가자마자 일단 먼저 화장실도 좀 위치도 파악하고 중간에 많이 볼일 보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1교시에 갑자기 중간에 한참 문학을 풀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마려워. 그래서 일단 손을 들고 나가게 됐어. 어디가 화장실인지를 몰라. 생각만 해도 소름 돋죠, 그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반드시 파악해야 될 것, 고사장 그 본부 하고 화장실 위치는 파악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화장실 위치는 파악을 해놔야 돼. 그것도 자기 층에서 가장 동선이 가까운 화장실 위치. 이해가 됐죠? 동선이 가까운 화장실 위치. 그냥 지나가다 여기 화장실인데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교실에 올라와서 주변을 그 복도를 한번 쭉 걸어가면서 한번 봐야 돼. 그래서 고사장 위치 확인해. 고사장하고 화장실 위치 확인해야 돼. 그거 하고 난 다음 자리에 앉아서 심호흡 몇 번 하고 그때 여기 있는 이 시험지를 꺼내서 다음 주에 진짜 그래야 되겠네. 그래서 꺼내서
한두 지문을 빠르게 읽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면서 읽냐면 여기는 이 지문을 그냥 눈 따라서 읽는다가 아니라 머릿속에 구조를 그리면서 읽어. 머리 회전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포인트는 머리 회전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화작문을 딱 시작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1, 2, 3번 집중이 어려운 느낌 친구들 많을 겁니다. 이거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에 한두 지문 읽고 시작하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읽으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되니까 머리 회전이 좀 시작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나 차 안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도착해서 하는 거야. 이해가 도착해서 하는 거야. 도착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또 챙겨가냐 하면 문법을 정리한 거. 이따가 문법은 내가 뭐뭐뭐 정리해가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알겠죠? 뭐뭐뭐 정리해가라고 얘기를 해줄 건데 문법 정리한 쪽지 같은 걸 챙겨가는데 문법 정리한 쪽지는 얘는 이제 어디서 보냐면 이 친구는 오히려 고사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고사장에서 지금 그 글자 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외울 걸 하게 되면 또 저거 해. 너무 많이 소비해. 나를. 그래서 얘를 차 안에서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봐라. 개념이 적혀 있잖아. 용지에. 조그만한 노트가 뭐 전에 왜냐면 상상 그것도 준 것도 있잖아. 왜. 그런 걸 가져가 챙겨간다고 치자. 그러면 그 한 챕터 정도를 빠르게 읽고 밖을 봐. 계속 눈을 이렇게 여기 고정하고 있지 말고 빠르게 읽고 창밖을 보면서 외워. 이때 창밖을 볼 때는 멀리 봐야 되겠지? 이해가 됐죠? 가까운 데 지나가는 거 보면 안 돼. 그러면 나의 지난 삶도 같이 지나가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 멀리 있는 산을 봐. 여기 좋잖아. 이 시골 동네라 산 많으니까 저 멀리 있는 산을 봐. 그러니까 그래야 눈이 덜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또 하나 보고 또 이렇게 밖에 보면 창밖에 바라보면서 외워. 뭐뭐다라고 외워. 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있고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런 걸 외워. 그리고 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밖에 보고 외워. 계속 보고 있지 말고. 침침하게. 이해됐지? 침침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얘를 차 안에서 보고 얘는 고사장에 도착해서 봐야 돼. 여기까지 됐죠? 이게 이제 시험 전에 여러분이 할 일이야. 시험 전에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여기까지 됐니? 이거 두 개만 챙겨가는 거예요. 나머지 챙겨갈 필요 없어. 나머지는 챙겨봐야 별로 도움 안 돼요. 집만 돼. 어차피 다 못 볼 거니까.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고 모든 거 다 내비두고 그 전날까지 보고 여기는 저 두 개만 챙겨가는 겁니다. 쪽지 두 개. 문법 정리된 거 쪽지 하나, 비문학 한두 지문 들어있는 쪽지 하나. 이해가 됐죠? 요거만 챙겨가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자, 이제 시험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파지 확인을 해요. 여기는 이 파지 확인이 중요한 순간이야. 왜냐하면 시험지 실물을 처음으로 보는 순간이잖아. 근데 문제는 풀 수 없지. 한쪽에 계속 눈을 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 파지 확인하는 순간 내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절대 파지 확인을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후루룩 넘겨볼 거면 파지 확인할 이유가 없어. 이해가 돼서 후루룩 넘겨볼 거면 파지 확인은 천천히 해야 돼. 앞에 있는 선생이 짜증낼 때까지 해. 그만 덮으라고! 이런 거 할 때까지 계속 봐. 계속. 무슨 말인지 돼? 봤다가 뒤에 봤다가 페이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부정행위예요. 뚫어져라 쳐다보면 부정행위야.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고.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1번. 일단 지문의 구성. 예를 들어서 비문학 지문은 뭐가 나왔고 문학 지문은 뭐가 나왔고 화작은 대충 이런 게 나왔다는 지문 구성 봐야 돼. 이해가 됐죠? 지문 구성 보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순서를 잡아야 되겠죠. 순서를 잡아야 돼. 지문 구성을 보면 순서 잡아야 돼. 어떤 지문을 뒤로 보낼 건가. 이해가 돼서 어떤 지문을 뒤에 보낼 건가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지문 중에 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딱 봐도 내게 아니야. 뭐 일단 경제인데 그래프가 한 두 개 나와. 봤더니 막 심란해. 막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막 이렇게 심란해. 아니지. 이해가 됐어? 아니야. 막 저거 봤더니 막 저 과학지문 봤더니 막 지구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래. 누가 봐도 물리지문이야. 딱 보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이 딱 눈에 들어와. 그럼 일단 제끼는 거잖아, 일단. 제끼는 거야. 예, 제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봤더니 이번에는 기술 지문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영어가 겁나 많이 적혀 있어. 그럼 다 제끼면 남는 게 없네요. 예, 뭐든 일단 제껴봐, 일단. 제껴봐. 그래서 순서를 잡아야 돼. 내가 어떤 지문을 먼저 풀 거고 어떤 지문을 할 거다라는 건 지문의 길이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9월 때 경험했잖아. 긴 지문이 무작정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지문의 길이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재로 결정을 해야 돼.
제재 결정이야. 순서는 제재를 결정하는 거야. 내가 평상시에 취하겠던 제재를 뒤로 보내야 돼. 근데 그 제재가 풀만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 하냐면 빠르게 첫 문단만 눈으로 빨리 훑어. 화제만 보라고. 화제만. 그러니까 읽지 말고 훑으라고. 이렇게 훑으라고. 딱 보자마자 넘기자마자 첫 문단 빨리 훑어. 대충 이거에 대한 글이네.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넘기는 거야. 또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 순서 잡는 거야. 만일에 첫 문단까지는 눈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재만 정도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 일단 싫어하는 게 뭐죠? 기술. 기술은 아무리 쉽게 나와도 친해지질 않아. 그지? 또 뭐 있어? 경제. 죽이고 싶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누가 봐도 경제 선택자한테 유리한 거잖아. 과연 경제 선택자한테도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리한 거잖아. 그래 또 뭐 있어? 물리요. 물리요. 물리 선택자들 말고 물리요. 물리만 나오면 죽을 것 같아. 그렇지, 그지? 요런 것들이 있잖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 제끼라고. 일단 얘를 뒤로 보내는 거야. 순서를 그렇게 잡아놔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화작은 뭘 보냐? 화작은 문제만 살짝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파지 확인해서 이제 첫 장 넘겼어. 한번 해볼게. 첫 장 넘겼어. 넘기자마자 1, 2, 3은 빨리 봐. 문제가 이런 문제 냈다고 또 넘겨. 지금 어떤 건지 알겠지? 4번, 5번, 6번, 7번 봐. 이런 거 냈다고 또 한 장 넘겨. 그다음 문법 이렇게 쭉 봐. 이런 거 나왔다고 또 넘겨. 그 다음에 봤더니 기술이야 제껴.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딱 봤는데 현대시야 할만해. 현대소설이야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제목 봤더니 아는 거다 다행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런 거 또 한 장 넘겨. 또 한 넘겼더니 과학 지문이야. 어쩜 기술도 나왔는데 과학도 또 나오다니. 이것도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해. 이해됐죠? 어떤 생각해? 그리고 또 뒤로 넘겼어. 고전시가야. 고전시가 아는 거다. 오케이 관동불고기네. 뭐 이렇게 간다고 언제? 간다고. 그다음에 이제 봤더니 뭐야 이건 경제지문 뭐야 과학도 나오고 기술도 나오고 경제도 나와서 어쩌지 뭐 이런 생각하라고. 이해됐지? 이런 생각하라고. 그리고 딱 끝내라고.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이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 주말에 지금 실무로 연습할 친구들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 실무로 연습할 친구들은 파지 확인하는 거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조금 하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감독관이 2번 정도 짜증냈을 때 그때 덮어. 이해됐지? 자, 이제 시험 파지 확인했으면 덮으세요 할 때 그냥 덮으면 안 돼. 그냥 봐. 그냥. 대신 그 페이지 뚫어져서 쳐보면 안 된다 그랬다. 계속 넘기고 있으라고 이렇게. 계속 나는 파지 확인이 덜 됐다는 듯이. 이해가 됐죠? 그 물어봐서 너 이렇게 늦게 그러면 인쇄 상태가 꼼꼼한지 확인했어요. 이래 그냥. 그럼 되잖아. 이렇다고 글자 하나 없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래 하면 되잖아.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글자 하나가 누락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시험지에. 그럼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얘기해 그냥. 이해가 됐지? 이게 인생이 걸린 문제라 함부로 빵점 못 줍니다. 알겠죠? 부정행위로 그 답안지를 걷어가거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버티라고 어쨌든. 이해가 됐죠? 버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파지 확인을 거칩니다. 자, 이제 시간은 이제 흘러 8시 40분이 됐어요. 8시 40분이야. 지금 8시 40분이 아니라 9시 반이네요. 자, 8시 40분이 되었어. 8시 40분이 되었어. 자, 일단 나는 순서를 화법 장문부터 먼저 풀 거다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서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부터 풀 거다 하고 갈 겁니다. 자, 화법 장문은 일단 맨 먼저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이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거야. 무조건 신경 써야 될 거. 문제 구성을 확인해야 돼. 문제 구성은 되도록이면 앞에 있는 파지 확인 때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 이때 문제 구성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걸 시간 안에 빨리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어떻게? 지문과 읽을 때 풀 수 있는 한 문제. 그걸 찾는 거야. 이해가 됐죠? 지문과 함께 풀 문제. 얘를 확인하는 거야. 이때 지문과 함께 풀 문제는 항상 내용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내용 확인하는 문제예요. 주로 1, 2, 3번은 몇 번에 있고? 2번에 있고 4번, 5번, 6번, 7번은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나와. 내용 확인하는 문제가 보통 첫 문제로 나와. 이해가 됐죠? 됐어? 내용 확인하는 문제가 첫 문제로 나와. 그래서 지문과 함께 풀 문제, 내용 확인하는 문제를 찾아.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한다고? 지문을 읽을 때 함께 해결하는 거야.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읽고 난 다음에 1, 2, 3번을 차례대로 풀면 무조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문을 무조건 한 번 더 읽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 읽을 때 한 문제는 끝내줘야 돼. 읽을 때 한 문제는 끝내줘야 돼. 단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2번 문제가 요즘은 뭐가 나오냐면 자료 활용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중간에 자료를 제시하면 기억, 니은, 디귿 따라놓고 여기는 기억 자료는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몇 개 보여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 1번을 기억에 사용하는 게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 1번을 기억에 사용하는 게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 2번을 니은에 사용하는 게 좋겠어.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맞죠? 맞죠? 그렇게 나오죠. 요즘은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기억, 니은, 디귿과 자료 1, 2, 3의 순서 잘 봐셔야 돼. 요건 이따가 내가 디테일하게 다시 얘기할 건데 순서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건 어쨌든 읽으면서 풀 수 있다. 이해가 됐죠? 읽으면서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 구성 확인하고 지문과 함께 풀 문제, 내용 확인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먼저 푼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얘기했지만 화법과 작문의 답의 근거는 무조건 뭐하다? 직관적이야. 무조건 직관적이라 했어. 깊은 뜻, 속뜻, 함축적 의미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거기 있는 밑줄, 거기 있는 단어, 거기 있는 그 말의 쓰임새 가지고 결정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의 범위를, 이 친구의 답의 범위를 너무 넓히면 안 돼. 오히려 답의 범위를 좀 줄여서 생각해야 돼. 너무 크게 보면 안 된다고. 앞뒤 대화 정도만 보는 거예요. 이 밑줄의 앞뒤 대화 정도만 보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돼서 앞뒤 대화 정도만 보는 거야.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생각 깊숙하게 하는 거 아니야. 걔가 정답이야. 이해가 됐어? 네가 생각한 그 첫 번째가 정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을 고치거나 조금만 생각 더 해보자. 이건 안 됩니다. 절대. 이해가 됐지? 답이 바로 딱딱 나와야 돼. 답이 딱딱 나와야 돼. 그래서 답의 범위를 최대한 줄인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번, 3번부터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1번부터 3번 지문은 주로 뭐가 나와? 내 경험상으로는 보통 발표문이 나와요. 내 경험상으로는 뭐가 나왔다고? 보통은 발표문이 나옵니다. 자, 발표문이 나왔다고 칩시다. 1번, 3번이 발표문이 나왔다고 칩니다. 여기서 발표문이란 건 혼자 말하기니까 라디오 청취 사연 소개하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발표문이란 건 혼자 말하는 거잖아. 혼자 말하는 거니까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예, 청취자의 사연 소개하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청취자의 사연 소개하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발표문이야. 자, 이 발표문은 읽을 때 여러분이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중간에 괄호로 나오는 거. 중간에 괄호로 나오는 거. 아니면 물음표, 느낌표, 따옴표, 요런 특이한 문장 부호들. 이를테면 맞춤법이나 쉼표 말고 요런 부호들. 혹은 고사성어나 속담. 고사성어나 속담.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다 체크해야 돼. 고사성어나 속담. 중간에 뭐뭐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거 있잖아. 왜? 요런 거. 아니면 중간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때 통계 자료의 수치, 이 친구의 출처, 요런 것들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다 표시하세요. 이걸 표시하면 1번 문제가 되게 쉬워집니다. 알겠죠? 보통은 이 괄호 안에서 답이 다 나온다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괄호 안에서 답이 다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기다 표시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다가 중간에 청중의 대답을 확인하며 밑줄. 뭔지 알겠죠? 중간에 따옴표 밑줄. 뭔지 알겠지? 뭐뭐라는 말이 있듯이 밑줄. 수치 밑줄, 출처 밑줄. 뭔지 알겠죠? 이런 다 밑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밑줄 차에 1번 문제가 쉬워져요. 이해가 됐죠? 1번 문제가 쉬워집니다. 요거 확인할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 3번 문제에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 하면 들은 후 활동 문제가 나와. 뭐가 나온다고? 들은 후 활동. 그래서 이 자리에 항상 뭐가 박히냐 하면 뭐가 박힌다? 보기가 박혀 있다. 이 자리에 항상 보기가 박혀 있다. 들은 왜 듣고 난 뒤 청자가 한 활동의 일부이다. 여기는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뭐 이렇게 되잖아. 왜? 그러면 여기서 들은 후 활동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답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이 보기에 답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3번에 해당하는 들은 후 활동은 절대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이 보기 안에서 해결해야 돼. 보기 안에서 해결해야 돼. 지금 내가 이걸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가져가라는 이유가 알겠지? 그지? 이걸 시험 직전에 한번 쭉 보라고. 맞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해가 됐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파지 확인하면서 머릿속에 시나리오 짜는 거야. 맞아. 이거 얘기했던 거 이건 이렇게 풀었어야 되구나.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순서는 얘 먼저 풀어야지. 이게 하라고. 그러라고 지금 써드리는 거야. 이해가 됐니?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번, 5번, 6번, 7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5번, 6번, 7번으로 갑니다. 4번, 5번, 6번, 7번은 항상 뭐가 나왔냐 하면 토의문이나 토론문이 나왔어. 물론 저기는 저 1, 2, 3번과 얘의 순서를 바꿔 나올 수는 있어요. 이 친구 순서 바꿔서 나올 수 있는데 알다시피 토의 토론 나오면서 항상 교지 편집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항상 교지 편집 얘기 나오잖아. 지금 여기서 나눈 대화로 교지를 편집한다 해서 초고 하나 넣어놓고 이거 어떻게 고쳤을래는 문제잖아. 항상. 작년 수능도 그랬고 여러분이 올해 내내 풀었던 사전 모의고사들도 항상 그거였으니까. 이때 토의 토론문은 지문 읽으면서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토의 토론문은 각자의 입장차가 분명히 있어. 각자의 입장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입장차를 파악하는 게 일단 먼저예요. 그러니까 안에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내용도 중요한데 철수하고 영희하고 싸울 때 이때 영수는 누구 편이냐 이거 봐야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 야 여기는 이 내용을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제목을 다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영희가 야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독자가 힘들어할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영수가 그러잖아. 영희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통 이렇게 가잖아, 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 맞아. 독자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 되도록이면 육하 원칙에 맞춰서 직설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어. 그럼 이때는 영희 편이야. 보통 이런 식이잖아, 대화가.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각 누구 편인지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학생 1번하고 학생 2번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학생 3번은 1편인지 2편인지. 그 다음에는 학생 3번과 2번이 싸우는데 이때 1이 3편인지 2편인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각자의 입장차를 파악하면서 뭘 하셔야 되냐? 편을 갈라놔야 돼. 편 가르기를 해야 몇 번 문제가 쉬워지냐면 5번이나 6번 문제가 쉬워집니다. 알겠죠? 분명히 얘기했어. 이게 몇 번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5번이나 6번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거야. 5번이나 6번 문제에 영향을 줍니다. 알겠죠?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편 가르기를 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토론문이야. 토론문은 알다시피 반드시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입론 플러스 반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입론과 반론의 구조로 되어 있어. 주로 잘 들어봐. 주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입론 쪽에서 내용을 물어봐. 이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쪽에서 물어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입론을 읽을 때야. 여기는 이 입론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데다 밑줄 치고 번호를 달아놓으세요. 그럼 좀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얘가 뭐를 찬성한다가 주 내용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근거가 주 내용이야. 뭐를 근거로 든다에 밑줄 쳐놓고 번호를 달아놓고 1, 2, 3, 4를 달아놓으면 답이 그냥 거기 있는 선지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네 번호 달아놓은 순서대로 선지가 구성되어 있을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내용 물어보는 건 주로 입론인데 그중에서 근거 파악해야 돼. 근거 파악하셔야 돼. 근거 파악합니다. 그래서 토론문 같은 경우에는 근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토론문의 경우에는 근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읽어야 돼. 자, 그 다음 8번부터 10번으로 갑니다. 8번부터 10번이. 이쪽은 뭐 나오냐면 항상 초고 작성에 대한 게 나와. 글쓰기. 초고 작성에 대한 게 나와. 그래서 8번 문제는 앞에 나온 글쓰기 계획 A, B, C, D, E에 부합되는 내용 찾는 거고. 그지? 두 번째 문제는 A라고 테두리 쳐놓고 보기 던져준 다음에 이 보기로 A를 반론하래. 이게 두 번째 문제야. 세 번째 문제는 거기다 테두리 쳐놓고 이걸 이렇게 고쳐 쓰게 되면 아니면 자료를 주고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요즘은 자료 활용도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8번, 9번, 10번이 구성이 돼요. 이 8, 9, 10에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는 건 두 문제야. 첫 번째, 반론 제기형 문제. 반론 제기형 문제입니다. 여기서 반론 제기형 문제는 어떻게 생겨서 보통은 뭐가 뭐를 반론을 제기해? 보기가 어디에 있는 내용을? 지문 A의 내용에 보통 반론을 제기합니다.
까먹지 마. 까먹지 말라고. 이 문제는 보기의 내용이 1번. 일단 답의 근거는 무조건 보기에 들어있어. 답의 근거는 보기에 들어있는 거야. 이 문제는 A를 보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뭘 보고 푸는 문제라고? 보기 보고 푸는 문제인데 보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선지가 너무 많으면 그때 A로 가는 거야. 그래서 2번. 이 친구의 근거를 부정하고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답의 근거야. 답의 근거는 일단 보기에 들어있는 주장을 써놓은 게 답이야. 근데 보기에 들어있는 주장을 써놓은 게 너무 많아. 그러면 A로 가서 근거를 부정하고 있는 걸 찾으라고. 이해가 돼? 근거 부정하고 있는 거 찾으라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얘를 무조건 30초 안에 문제 풀어야 돼. 보기 보자마자 몇 번 이렇게 돼야 돼. 보기 봤는데 몇 번이 안 돼. 그럼 지문 보고 몇 번 이렇게 돼야 돼. 이거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문제 고민하면 뒤에 시간 부족해. 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 이해가 됐죠? 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야. 이 자료 활용하는 문제는 자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글 자료와 도표 자료가 있어. 글 자료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 정리 싹 하는 거야. 자, 여기서 글 자료는 보통 뭘로 나온다? 신문 기사, 인터뷰 이런 걸로 나와요. 잘 들어봐. 여기는 이 글 자료는 여러분한테 주고자 하는 정보는 두 가지야. 뭘 주냐면 원인,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원인, 그리고 아니면 해결책. 그러면 글 읽으면서 여러분은 뭐 하시냐면 여기는 이 자료가 원인에 대한 자료이냐 해결책에 대한 자료냐 이건 구분하셔야 돼. 이해가 됐어? 원인에 대한 자료이냐 해결책에 대한 자료이냐 이건 구분하셔야 돼. 지금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됐죠? 예, 이거 구분하면서 읽는 거야. 자, 그래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경향성을 알려주는 그래프가 있고 경향성을 알려주는 그래프가 있고. 이거 한번 연습하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잠깐 얘기하자면 요거 다 오늘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쯤 실무를 풀 일이 있으면 실무 풀기 전에 얘를 꺼내놓고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실무를 풀지 않을 거면 이전에 지금 기출문제 풀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걔하고 이걸 맞춰봐. 그러니까 6월 9월하고 맞춰봐. 그래서 아, 이 문제가 그 문제 이거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하고 한번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너네가 네 스스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있으면 팁 따라서 살짝 여기다 좀 거들어서 쓰면 더 좋아. 지금 내 말이 이해됐지?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야. 거두면 더 좋아. 경향성을 파악하는 건데 이거는 증감만 표시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표시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표시하는 거야. 단, 잘 들어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표시하는데 이게 꺾은선 그래프 같은 거잖아.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 같은 거잖아. 근데 이 꺾은선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상한 구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데 감소하는 구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중간에 문제 형태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증감 형태로 하되 경향성이 상이한 구간. 상이가 뭐겠니? 다른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이야. 여기다가는 체크하세요. 경향성이 상이한 구간은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이한 구간은.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이걸 비교해주는 도표 그래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막대 그래프지, 이렇게 뭐. 이런 막대 그래프지 뭐. 막대 그래프는 수치가 큰 것 잡는 겁니다. 그렇죠? 수치가 큰 것 잡는 거야. 자, 그 다음. 문법 11번부터 15번 갑니다. 문법 11번부터 15번 갑니다. 문법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꼭 한번 보고 가. 내가 전에도 한번 쭉 불러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범위를 축소해서 불러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이것만은 하고 가자, 알겠죠? 이것만은 하고 가자. 형태소 분석하기. 형태소의 종류. 그리고 얘를 분석하는 거 연습하고 가세요. 형태소 분석하는 연습하고 가세요. 실질 형태소, 의존 형태소, 뭐 형식 형태소 이런 거 있지, 그지? 종류 한번 개념 파악하고 문장 놓고 형태소 뜯은 다음에 어디가 실질이고 어디가 형식이고 어디가 자립이고 어디가 의존인지 구분하는 연습 한번 하고 가세요. 이해가 됐죠? 형태소 분석하는 거 연습하고 가. 형태소 분석하는 거. 자, 두 번째 합성어의 종류.
합성어의 종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보고 가세요. 그다음 세 번째. 용언의 불규칙 활용. 용언의 불규칙 활용. 용언의 불규칙 활용 반드시 한번 보고 갑니다. 어간이 바뀌었냐, 어미가 바뀌었냐,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었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반드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또 뭐는 반드시 보냐면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 보조용언 요거 구분하는 거.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하는 거. 재작년에 나오고 안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작년에 나오고 안 나왔어. 요것도 한번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지. 두 개 더 있네. 문장절. 문장에서 절 구조 파악하는 거. 구분하는 거. 얘는 한번 연습해 보고 갑니다. 문장 쭉 주고 절 파악하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얘가 관형절, 얘가 서술절 이런 거 한번 파악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높임과 시제. 높임과 시제. 특히나 이 친구들은 중세국하고 엮일 수 있어요. 알겠죠? 중세국하고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높임과 시제는 여기는 이 높임과 시제까지 해서 여기는 6개는 반드시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그날. 여기는 6개는 반드시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최대한 범위 좁혀드렸어. 얘기했잖아. 중간중간에 설명했던 거 다 드러냈어. 진짜 최대한 범위를 좁혔습니다. 알겠죠? 요거 보고 가는데 여기는 이 친구를 종이 쪽지에다가 간단히 정리해서 특히나 여기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얘를 한 문장 써가지고 가. 개념을 써가지 말고 얘를 한 문장 써가지고 가라고. 무슨 말인지 돼? 명사절인 문장 하나, 서술절인 문장 하나 이렇게 예시를 써갖고 가라고. 그래서 그 예시를 봐. 이게 왜 서술절이 되나? 이해가 됐어? 특히 여기 있는 것 중에 헷갈릴 만한 게 문장 절 구분에서 서술절 주의하세요. 알겠죠? 서술절 뭐하고 구분 잘해야 될까? 보호가 들어간 문장하고 구분 잘해야 돼. 나는 꾀가 많다는 서술절이야. 이해가 됐어? 많은 건 꾀니까. 그런데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는 이건 서술절이 아니지. 왜? 아니다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이는 주어가 아니라 뭔데? 보호라서 얘는 혼문장이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 친구 위에 있는 건 견문장이고 아래에 있는 건 혼문장이야. 요 정도는 여러분이 눈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래서 이런 건 주의해서 좀 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예시를 조금 정리해서 가세요. 예시를 조금 정리해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11번부터 12번에 있는 독해 지문이에요. 비문학 지문. 비문학 문법? 문법 비문학? 예, 문법 비문학, 비문학 문법 지문입니다. 여기는 이 지문이 어렵죠. 이게 내용이 나오면 좀 어려워. 되게 디테일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머릿속에 3가지만 염두해. 3가지만 찾는 거야. 문법 규칙에 대한 비문학이야. 그럼 문법이면 이따가 내가 법 얘기 또 할 건데 이거 법 규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비문학 할 때 내가 얘기를 했어. 법 지문은 무슨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과관계. 그럼 인과관계 중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다? 원인, 즉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문법도 똑같은 거야. 결국 여기는 이 문법적 규칙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뭐가 지켜져야 된다고?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돼야 돼. 앞에 글자가 모음으로 끝날 때 뒤에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일 때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비문학 문법 지문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 앞에 올 때, 무슨 말 뒤에 올 때, 뭐 할 때 하는 이 조건들 잘 보셔야 돼. 이해가 돼서 이 조건들 잘 보셔야 돼. 이 조건들이 중요한 거야. 이 조건이 중요한 거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자. 무슨 말 앞이냐, 무슨 말 뒤냐, 어떤 글자가 왔냐, 안 왔냐.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예외적인 현상. 예외적인 현상. 내가 법 지문도 똑같이 얘기했어. 법 얘기할 때 조건 찾는데 어떤 문장이 중요하다고? 다만. 기억나? 다만. 이런 문장이 중요하다. 다만이 뭐야? 예외잖아, 예외. 그래서 예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거야. 똑같아.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문장들 나오면 이거 무조건 중요한 문장입니다. 알겠죠? 이거 무조건 중요한 문장이야. 밑줄을 치라고. 거기는 그 비문학 문법 지문 거기다 밑줄을 치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외 규정 나오면 이게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나와. 그럼 얘가 무조건 중요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외가 중요한 거야.
무조건 예외 쪽에서 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문법 비문학 지문 나오면 예외 나오면 이건 무조건이야. 얘가 정답인 거야. 이해가 됐어? 얘가 정답인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예시들이 나와요. 거기 글 안에 예시가 나오는데 이 예시와 형태적 유사성. 선택지가 너무 헷갈리면 그 본문 지문에 있는 예시를 구라칠 리는 없으니까 그 예시와 형태가 비슷한 걸 찾아. 이해가 돼서 형태가 비슷한 걸 찾아. 형태가 비슷한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개를 염두에 가면 가는데 특히나 여기는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지문을 독해하거나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중요하다. 독해하거나 여기는 이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중요하니 이 두 개는 무조건 염두하고 간다. 알겠죠? 여기는 이 두 개는 무조건 염두하고 간다. 그런데 한 가지. 만일 11번, 12번 문제를 먼저 확인했는데 굳이 지문 읽을 필요 없으면 지문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안 읽어도 돼. 자, 이 지문을 독해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여부는 누가 결정해 주는 거냐면 문제가 반드시 결정해 줍니다. 문제가 반드시 결정해 줘. 문제를 봤는데 이 지문이 필요가 없어. 그럼 읽지 마. 이 지문이 필요하긴 한데 부분만 읽으면 돼. 그럼 그 부분만 읽어. 다 읽지 말고. 이 지문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무조건 시간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읽을 수밖에 없다면, 지금 여기 있는 걸 읽을 수밖에 없다면 뭐 해야 돼? 읽긴 읽되 최대한 읽을 부분을 추려서 조금만 읽는 게 나아. 다 읽는 건 무조건 손해니까. 이해가 됐어? 다 읽는 건 손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중세국어 문제야.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제대로 이해 못했나 봐. 몇몇 친구들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중세국어 봐도 이게 답이 잘 안 떨어진다. 현대국어 보라고 하셨는데 현대국어 이거 상관없지 않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중세국어를 묻는 문제지 현대국어를 묻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내가 왜 현대국어를 보라 그랬냐면 어차피 그거 해석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현대국어를 기준 삼아서 고전 그 중세국어로 가서 확인하라는 얘기지. 거기는 그 중세국어만 가지고 푸는 건 안 되고 반대로 현대국어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다시. 중세국어는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문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위에 거는 원문이고 앞에 건 현대어야. 밑에 건 현대어야. 그러면 일단 이 친구를 기준으로 삼고 내 분명히 얘기해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올라가서 원문 가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이 중세국어 문제는 현대국어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현대국어다라고 생각하고 푸는데 현대국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지 현대국어 보고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현대국어 보고 풀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는 이 말이 여기는 이 선택지에 부합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 위로 올라가서 이거에 해당하는 그 구절을 봐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 구절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원문을 이 확인한 거 가지고 뭐 한다고 선택지를 선별하는 거예요. 선택지를 고르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가서 이걸로 이렇게 고르는 거지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됐죠?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현대어로 원문을 확인한 다음에 그 원문으로 선택지를 고르는 거지 여기는 현대어로 선택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됐죠? 선택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문학으로 갈게. 이렇게 풀고 났더니 현재 시간 8시 58분이야. 잘 됐어. 시간 안 돼요.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야 돼. 이렇게 풀었더니 8시 58분이 됐어, 이제. 그럼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뭐 독서부터 풀 거예요.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문학부터 푸는 게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아는 지문도 좀 껴있고 하니까 뭐 그건 여러분의 취향이야.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학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 지금 독서 먼저 푸는 친구들은 독서 먼저 푸세요. 아니면 이 모든 거에 앞서서 독서부터 푼다. 나는 일단 고통을 먼저 즐기고 고통을 좀 즐기고 뒤에 가서 좀 편안한 삶을 살란다 하는 친구들은 예, 그래도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화작문이 집중이 안 돼서 화작대 집중이 안 돼서 문법을 먼저 풀거나 문학을 먼저 푸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 충분히 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간에 막간에 지금 잠깐 얘기하자면 문제를 풀 때 그때 바로 이렇게 문제를 체크하고 답을 체크하는 게 어떤가요? 그러니까 OMR을 다 끝난 다음에 OMR을 한꺼번에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지문이 끝나거나 페이지가 끝날 때 체크하는 건 어떨까요? 그거는 난 상관없다고 봐요. 나는 오히려 OMR 마킹을 그때 하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지문 끝나면 그냥 그 즉시 하는 거야. 단 순서가 얼그러져 있으니까 주의해서 해야 되겠죠. 31번을 마킹할 때 31번에 3번 딱 봤는데 내가 지금 32번을 마킹하고 있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미래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 맞잖아. 마킹하는데 그래서 마킹에 자신이 어느 정도 있다. 나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친구들은 그 즉시 풀고 마킹하는 게 좋아요. 마킹하는 게 좋아. 그럼 그 시간이 좀 더 빨라져. 오히려 시간이 난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는. 나도 수능을 쳐봐서 알잖아. 나는 나 때는 또 60문제였다고. 그래서 해봐서 알잖아. 그래서 나 어떻게 풀었냐면 앞에서 풀어. 차례대로. 야, 문학 비문학 그런 거 안 가리고 쭉 풀어. 쭉 풀다가 막혀. 그럼 끝에서부터 다시 풀어오는 거야. 이렇게 풀어. 뭔지 알겠죠? 이렇게 풀다가 막히면 끝에 가서부터 이렇게 풀어갖고 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지문에서 만나는 거야. 다시. 내가 넘겼던 지문. 지금 내 말이 이해돼? 넘겼던 지문에서 마지막 지문으로 가. 그러니까 넘겼던 지문을 마지막으로 보낼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풀다가 이거 안 되겠다 뒤로 넘겨. 그래서 맨 끝에서부터 이렇게 풀어갖고 와. 그래서 마지막 다시 그 지문에서 만나. 그래서 풀어. 대신에 나는 뭐 했냐면 그때 바로 마킹했어요. 그때 바로 마킹했는데 나도 연습을 해봤을 테니까 나는 그게 제일 좋더라 이거야. 내 개인적으로. 그때 마킹하는 게. 자, 문학 갑니다. 자, 문학은 시문학과 소설문학으로 좀 나눠서 시문학이 있어요. 시문학은 반드시 한 편은 EBS 교재 바깥에 나와요. 이건 어쩔 수 없어. 현대시의 한 편은 무조건 이게 현대시가 2편 나올 테니까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가가 EBS 교재 바깥에서 나가 EBS 교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문제 보시면 EBS 교재만 있는 그 지문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줘. 최근의 형태가. 나만 단독 문제로 빼지 않아. 반드시 가나를 엮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문제는 가나를 비교하는 공통점 표현상 특징 문제야. 맞죠? 그죠? 2번 문제는 가 단독 문제야. 3번은 가의 A, 나에다가 B 한 다음에 A, B 기능을 묻거나 A, B 구절을 물어봐.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되지? 그렇게 해서 세 문제 세팅을 해. 그래서 나만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 무조건 가를 읽어야 돼. 안 읽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는 이 시문학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EBS 교재에 나오는 것도 내 기억을 더듬어서 풀어야 되겠지? 그건 당연한 거야. 거기 있는 시를 읽을 시간이 없어. 최대한 읽지 말아야지. 이해가 됐죠? 읽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는 그 문학은 되도록이면 EBS 교재에 있는 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까 내가 인물 이름 막 적어줬잖아. 거기까지는 여러분한테 바라지도 않아. 이를테면 여기는 최희성의 아버지가 최현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기는 이 시를 보자마자 주제는 이거, 여기서 중심 내용은 이거고, 여기는 시어는 무슨 뜻이야 정도는 나와야 돼. 시는. 이해가 돼? 시는 거기까지 나와야 돼. 시는 거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문제는 얘가 낯선 게 하나 나올 때의 감상이야. 이 감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시문학 감상은 다시 이제 문학으로 올라갈게. 문학 얘가 토된 거예요. 자, 잘 들어봐. 문학은 무조건 거기에 거기는 화자나 주인공이.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란 건 시의 주인공이고 주인공이란 소설의 주인공이야. 화자나 주인공의 원하는 바가 있어. 화자나 주인공의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게 문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나 이 소설의 주제를 알고 싶어. 그럼 원하는 게 뭔지 찾아. 무조건 원하는 게 들어가게 돼 있어. 그 원하는 걸 드러내려고 문학을 쓰는 거라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반드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잘 들어봐라. 그러면 이때 시문학은 출발이 이거야. 원하는 게 있냐 원하는 게 없냐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야. 시작을 했는데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화자는 지금 뭐 하겠니? 기분이 좋겠지. 그럼 생각해봐.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시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빠질 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원하는 게 있는 시는 플러스로 시작해서 그냥 플러스로 끝나는 거야. 얘가 태도가 뭐냐면 예찬입니다. 주로 자연친화적인 내용에서 나와요. 이해가 됐어? 마이너스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야. 마이너스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아니 플러스 시작해서 플러스로 끝나요. 근데 마이너스는 원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원하는 게 없어. 그리고 네가 보게 될 시는 여기보다는 주로 이쪽일 겁니다. 알겠죠? 특히 현대시야. 잘 들어봐. 특히 현대시는 내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지 않니? 전공도 국문과 나왔고, 열심히 막 그걸로 뭐 이렇게 소논문도 쓰고 했을 거 아니야?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지금 대학 가서 졸업하기 전에 국어 강사가 돼서 지금까지 국어만 했어? 이게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한 거 뺀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국어만 했어요.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20년 동안 국어만 했어. 그리고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국어에서는 현대시에서 이런 형태의 시는 본 적이 없어요. 뭐가 안 좋은 걸로 시작해 항상. 뭐가 없어. 뭐가 항상 부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현대시를 잘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놓고 시작하세요. 괜찮아. 맞아 마이너스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뭘 보시냐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구분하지 말고 뭐가 없는지 찾아 빨리. 그냥 그게 빨라. 플러스냐 찾지 말고 뭐가 없냐 찾아. 이해가 돼? 뭐가 없냐 찾아. 뭐가 없냐 찾아. 그리고 뭐가 없는 건 뭐가 없는 채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 그걸 얻진 못했지만 정신승리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걸 얻도록 노력할 수 있어. 이해가 됐어? 얘는 좌절하는 거고요. 끝나는 거야. 좌절하는 거고 얘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얘는 현실을 이겨내는 겁니다. 시는 딱 종류가 이거 세 개밖에 없어. 이거 세 개밖에 없어. 그리고 이 모든 걸 어디서 결정해 주냐면 항상 마지막 연에서 결정해 줍니다. 알겠죠? 마지막 연에서 결정해 줘. 그러면 이 마지막 연의 이 태도를 보고 뭘 만든다? 무조건 주제를 만들어낸다. 주제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 없어. 뭐가 없어? 그 뒤에 얘를 붙여. 고양이 없어? 좌절하고 있네. 고양이 없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고양이 없는 게 싫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해. 이렇게 주제 붙이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선택지에는 그런 말로 쓰여져 있어. 이해가 돼? 그런 말로 쓰여져 있어. 그래서 여기 마지막 년에 주제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 여기까지 됐죠?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시는 잘 들어봐. 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무조건 주제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제를 파악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나중에가 아니지. 다음 주에 문제 풀면서 잘 봐, 문제를. 대부분 뭘 주냐면 주제 내에서 답이 놀도록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학은 화작하고 다르게 답의 근거의 범위를 넓혀야 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거라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거야. 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거야. 문학은. 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 닫고 있네 이제. 자, 2번 갑니다. 소설 문학이야. 소설 문학은 어차피 네가 제목 본 그 소설이 나올 거야. 근데 네가 제목을 알고 있는 그 소설이 나올 건데 그 소설은 네가 봤던 내용은 아니야. 작년에 천변풍경에서 한번 당했잖아. 천변풍경에서 당하지 않았어? 그지? 천변풍경이 EBS 교재에 있다는 기억도 가물한데 이건 처음 보는 내용이야.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와. 그럼 일단 소설은 반드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주인공을 찾으세요. 주인공이 누군지 찾는 겁니다. 사건을 찾는 게 아니라 주인공 찾는 거야. 근데 주인공은 어디가 찾아야 돼? 예, 문제에서 찾는 거예요. 주인공은 어디서 찾는 거라고? 반드시 문제에서 확인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읽어야 될 그 장면에서는 네가 아는 그 주인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잘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고? 뭘 찾는다고? 주인공이 누군지 찾아야 돼. 어디 가서? 문제 가서. 어디 가서? 문제 가서. 문제가 찾아야 돼.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그 새끼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우리 읽을 때 뭐 한다고? 그 문제에서 물어본 걔만 쫓아다니는 거야. 걔가 어떤 사람이야 쫓아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 소설 읽을 때 거기 있는 그 주인공의 처지, 주인공의 직업,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의 심리, 요런 거를 찾아서 본문지문을 읽어야 돼. 이런 걸 찾아서 본문지문 읽는데 너무 많다고? 그러면 심리만 찾아. 너무 많으면 심리만 찾아.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만 찾아. 얘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찾아. 그러면서 뭘 찾냐 하면 원하는 거 찾아. 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원하는 거 찾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시든 소설이든 뭘 찾는다라고? 원하는 거 찾는 거야. 주인공이 원하는 게 있다고. 우리 금다는 콩밭 한번 해보죠. 금다는 콩밭, 여기서 수재가 원하는 건 뭐야? 돈이지. 아내가 원하는 건 뭐야? 돈이야. 그럼 영씨가 원하는 건? 걔도 돈이야. 그러므로 그 소설은 외적 갈등은 사실 막 수지하고 영씨하고 싸우지만 외적 갈등이 두드러진 소설이 아니에요. 그 소설은 뭐가 중요해? 과연 이렇게 해서 금이 나올까 하는 내적 갈등이 중요한 거야. 실제로 싸우는 건 영씨하고 수재가 싸우지만 주 갈등은 내적 갈등입니다. 알겠죠?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원하는 게 같으면 같은 편인 거야. 아무리 싸워도. 원하는 게 달라야 뭐가 된다고? 다른 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원하는 바가 뭔지가 중요한 거야. 소설이든 시든 뭘 찾는다고? 원하는 바가 뭔지를 찾으라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마지막입니다.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이게 보통 밑줄을 꺼놓고 물어보고 이 밑줄에 나오는 이 행동이 어떤 심리를 물어본다고. 이때 뭘 읽어야 된다? 주변 맥락 다 읽으라 그랬어. 보통 얘가 밑줄을 활용해서 문제를 물어보는데, 밑줄을 활용해서 물어보는데 반드시 전체적인 문맥적 의미를 이해해야 돼. 문맥적 의미를 이해해야 돼. 다 됐죠? 독서는 버려. 독서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읽어. 답은 지문에 있어. 답은 어디 있다고? 지문에 있어. 읽어 그냥. 열심히 읽으면 돼. 읽으면 되는데, 자,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경제, 법. 버려. 자, 반대로 나는, 잘 들어봐. 나 봐. 로깨미, 나 보세요.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경제, 법. 지문이 많지, 지금 제재가. 나는 그래서 6월에 얘가 나오고 9월에 얘가 나왔으니까 나는 사회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대신에 예술이 지금 안 나왔거든. 그래서 예술을 요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술을 기술과 연결해서 나를 그렇게 원망의 눈빛으로 보지 말라고. 내가 지금 예상해 보는 거잖아. 예술을 기술과 연결하든가 과학이랑 연결하든가 해가지고 긴 장지문 하나를
장지문 하나를.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이감에서 나왔나? 거기서 나온 거 있잖아. 그 뭐야, 인상주의하고 망막의 시각체계하고 연결한다거나. 망막의 시각체계하고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술 지문에 뭐 음악 지문 같은 거 넣고 피아노, 피아노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왜 3도, 5도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왜? 피아노 나오고 거기다가 뭐 한다고 이렇게 정수비 문제 형태 나오고 정수비 형태 문제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문사회 예술은 요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알겠죠? 인문사회 예술은 주로 전문가나 권위자의 견해가 주로 나와. 그 견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전문가나 권위자의 견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견해를 파악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시험에. 사람 이름이 등장하겠죠. 이름이 등장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무조건 결론 찾으러 간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론은 어디 나온다, 항상. 그 사람 주장의 끝에 가면 나와.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론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중요한 건 결론이야. 중요한 건 결론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 전제 깔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는데가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앞 내용보다는 뒷 내용이 중요해져요. 이 전문가의 견해가 나오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원리에 대한 설명 나오면 얘 무조건 중요합니다. 특히 정의로 돼 있는 문장들, 뭐뭐란 뭐뭐이다라고 돼 있는 이 문장들은, 뭐뭐란 뭐뭐다라고 돼 있는 문장들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됐죠? 무조건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 지문으로 문제를 만든다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기의 활용이야. 어차피 얘가 3점이잖아. 그지? 보기가 나오면.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인문사회 예술지문의 보기는 이 지문하고 달라. 여기 보기하고 다르다고. 이건 뭐 하기 위한 용도냐? 무조건 지문과 비교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볼 때 머릿속에 뭐 생각하냐면 지문과의 관계가 같은 거냐 반대되냐, 같은 거냐 반대되냐, 이 얘하고 같은 편이냐 다른 편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공통점 차이점 찾는다고 생각하고 보기를 읽어야 돼. 다시, 인문사회 예술에서의 보기 3점짜리 문제는 뭘 묻는 거라고? 지문과 비교하는 거라고. 지문과 비교하는 거라고. 그래서 같은 편이냐 다른 편이냐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지문의 화제가 하나, 보기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보기 두 개 중에 하나는 지문과 뭐라고? 같은 편, 한 놈은 다른 편. 만일에 지문에 두 개가 나오고 보기 하나가 나왔어. 그럼 지문 둘 중에 하나가 보기랑 같은 편, 하나는 다른 편. 이해가 됐어?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자, 과학기술 경제법으로 갑니다. 이 친구는 비례반비례 지문이 중요해. 비례반비례 문장이 중요해. 비례반비례를 해당하는 문장. 얘는 무조건 중요하다 생각해야 돼. 아니면 조건과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 무조건 중요하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장이 중요하다고?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하다. 요런 문장들 보는 거야. 요런 문장들 보는 거야. 자, 그 다음 니은. 계산식이 나오거나 시각 자료가 나오면 내가 뭐라 그랬니? 예, 옆에다가 반드시 메모해보라 했습니다. 메모 써보라고, 메모해보라고, 쓰라고. 계산식도 써보고 그 그림에다가 이름도 달아보고 얘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써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써보라고. 써보면 된다고. 천천히 생각해.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문들이 뒤로 갈 거잖아. 시간 없으면 날릴 거였잖아 원래. 근데 시간이 어쨌든 5분이든 8분이든 남았잖아. 이해가 됐어? 남으면 얘를 차근차근 풀 생각하라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요. 이해가 됐지? 자, 메모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여기서 이 친구 보기는 지문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이 보기 문제의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그래, 무조건 지문에 있는 거야. 무조건 지문에 답이 있는 거야.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문 속에 답이 있다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위에 있는 보기를 보지 마. 보기를 보고 막 그거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 보기를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답의 근거가 보기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지문이 중요하다고. 지문 개념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말 이해됐어? 답이 두 개가 나왔어. 어떡할 거야? 찍어. 인생이 계속 찍어.
찍어. 예, 찍을 수 있죠. 찍을 수 있어요. 답이 지문 읽고 1, 2, 3, 4, 5가 나왔어. 1, 2, 3 지웠어.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럼 그 순간 뭐 해야 돼? 지문으로 돌아가야 돼. 지문으로 돌아가서 4번과 5번에 해당하는 그 문단을 통째로 다 읽어. 어쨌든 독서든 문학이든 화작문이든 국어는 문맥 속에서 존재하는 거야. 이해가 돼? 밑줄이나 그 표시된 것만 읽지 말고 충분히 다 보라고.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답을 골라. 더 보지 마. 더 보지 마. 문제는 몇 번만 고민한다? 한 번만. 뭘 가지고 고민한다? 지문으로.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시간이 한 8분 남았어. 지문이 한 지문이 남았어. 마킹은 끝내놓은 상태야. 아니, 더 극단적으로 할게. 5분 남았어. 지문 하나 남았어. 마킹은 다 끝내놓은 상태야. 그럼 그 5분이라는 시간으로 그 지문 하나 읽는 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사실은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분 남았다고 그 지문을 포기하지 마. 읽어. 선생님 5분 남았으니까 차라리 앞에 있는 거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들지 마. 걔가 답이야. 건들면 틀려. 그 시간에 그 지문을 봐. 풀 수 있는 문제까지만이라도 풀어. 그게 더 나아. 이해가 됐어? 그게 더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